네,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 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그 자료 보시면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기업에게는 이제 인력난 해소를 해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기본소득에 이어서 기본자산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자산은 그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 피케티가 일종의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일종의 사회적 상속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기본자산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대략 프랑스 성인 자산 평균의 60% 그러니까 12만 유로 정도를 25세 청년기에 그 프랑스의 청년들에게는 모두 다 12만 불 정도를 주자.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상세는 제가 잘 네.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없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우리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들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사회적 상속, 이게 국가 세금과 기업의 부담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 청년기에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거의 같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게 취지가 봐집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취지가 저는 더 잘 살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시작은 내일 채용 공제로부터 시작했고 고용부가 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고 그리고 중기부가 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있는데 이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장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설계한 거잖아요. 네. 제도 설계를 보니까 그 각각이 내는 이제 그러니까 공제에 넣는 게 장기 내일 채용 공제가 재직자 채용 공제가 1대 1.7대 1.5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1대 1.3대 3, 1대 1대 3 정도 돼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러니까 고용부가 하는 게 정부 예산 지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가 같이 굴러가는데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차이들은 감안하더라도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이 제도가 일종의 문제가 없이 굴러가야 될 텐데 여전히 이게 청년들의 눈물 채용 공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례를 좀 보실까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는 쉽죠. 근데 이게 왜 그게 넘어가나? 다음 장. 그 전. 가입자와 해지자가 비율을 보시면 작년에 올해 8월까지 이 해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 기업의 귀책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들을 보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장. 이거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폐업한 경우입니다. 폐업한 직후에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은 것을 일종의 전액 반납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고용노동부 거도 우리 중진공에서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사한 취지인데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정부 지원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회사의 소위 기업 차원에서 일종의 괴롭힘이나 부당행위나 임금 조정 등을 통해서 일종의 소위 기업의 갑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 보시면 이런 부당
행위 관련한 민원 접수 사례가 유감스럽게 한 건도 없습니다. 중진공이 올 3월부터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보건대 민원 접수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실명으로 지금 이제 접수를 해다 보니까 그 상태가 이제 노출이 되고 추후에 이제 기업과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또 추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명이든 익명이든 간에 이 부당노동 행위나 갑질 행위를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구제하겠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실효성이 실제로는 높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에게 소위 규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비율로 보시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학업으로 공부를 더 하거나 혹은 창업하거나 이런저런 이유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회를 박탈하는 건 맞나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저 중진공 이사장님 네. 우선 최소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제도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의 그 제도 내용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분들이 가입자와 기업의 제가 먼저 얘기하고요.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쓸게요. 이 또 하나의 취지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청년들에게 일종의 청년기에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노동을 통해서 일종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자산적 취지가 있는 건데 청년 입장에서도 본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혹은 학업을 더 하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가입을 더 할 수 없도록 한 제도가 1년이 넘으면 정부가 지원한 것은 그 청년에게 지급이 된다며요? 그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걸로 제도가 현재 설계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설계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귀책이 있더라도 그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제도의 청년들이 다시 이 내일 체험이든 혹은 재직자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걸 검토해서 중기부나 고용부에 의견을 제출하실 동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좀 더 추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입자의 그런 귀책 사유, 즉 뭐 이직을 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경우에 그러한 그 룸을 확대를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또 이 당초의 목적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또 그런 적정한 선이 어딘지, 그다음에 또 기업 부담의 선은 어딘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 해지한다든지 이런 그 경우에 고용부와의 그러한 그 허용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여튼 그런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기본적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선에서 하여튼 중기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면요, 실제로 청년들에게 이게 눈물 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도 고려하되 청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매우 부자이거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들어간 회사가 자기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로 매우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장과 기업 입장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기업한테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재를 하면은 기업이 가입 자체를 이제 그 기피를 해버리고요. 또 이 사업 공제사업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될 우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재가입을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도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그 조사, 부당행위 조사도 좀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페널티도 좀 강화를 해서 기업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부당 노동 행위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재판 가서도 잘 증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문제가 좀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자체를 바꾸고, 그리고 1년 넘으면 보조금 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제도에 더 가입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재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동행위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막상 가보면 한 적 없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재판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지금 제도 개선하는 지금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 추가로 말씀하신 그 1년 이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1년이 넘더라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 협의 개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